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초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원도현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4월 13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서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 전주 MBC가 생방송으로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원 임실 순창 선거 후보자 4분을 초청해서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전주병 선거구부터 어제까지 이 토론회가 세간의 화제와 이슈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또 후보자들의 활기찬 토론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을 좌석 순서에 따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들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무소속 강동원 후보입니다. 네, 강동원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용호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승입니다. 예, 그리고 새누리당 김용호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예, 4분 후보님들의 소개를 받았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오늘 순서를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먼저 듣고요. 그다음에 후보자가 자신의 핵심 공약을 발표하고 다른 후보들이 질문을 통해서 검증하는 핵심 공약 토론. 그리고 한 명의 주도자가 주도권을 잡고 이슈를 짚어가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 질문. 그리고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토론에 앞서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에 대해서 정해진 답변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제한 시간은 후보자 정면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고지됩니다. 시간을 보시면서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입니다. 기조 발언 순서인데요. 후보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강동우 후보님 먼저 기조 발언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임실, 순창, 남원 유권자 여러분, 기호 8번 강동원입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가장 억울하게 희생된 후보입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제 일평생 이렇게 억울한 일은 처음입니다. 지역에서 역대 국회의원 중에 가장 열심히 일한 의원, 가장 지지도가 높은 의원,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 강동원이 왜 중앙당의 밀실 공천에 의해서 희생을 돼야 합니까? 중앙당이 지역에 해준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중앙당의 공천은 지역의 여론을 반대로 뒤집는 결과였습니다. 문재인, 김종인 두 분이 낙하산 공천을 해놓고 표를 달라고 하면 표를 줘야 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당선돼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꼭 당선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이용호 후보 차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기호 3번 이용호 후보입니다. 과연 이 나라에 국민은 있는가? 세월호 참사에 온 국민이 울었고 메르스 부실 대처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는 국민은 없고 오직 불통 집권 세력과 무능한 야당만이 있을 뿐입니다. 국민은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데 정작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정치란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인데 지금 우리 농민과 서민의 삶은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 속에서 늘 뒷전이었습니다. 우리 정치는 낡은 진보와 수구 세력의 대결장이었습니다. 이제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언론과 행정부, 국회에서 다양한 국정을 익히고 또 중화의 인맥을 가진 저 이용호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박희승 후보 차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후보입니다. 임실 국민 여러분, 여러분과 다시 한 가족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임실은 관과 민이 항공대 이전을 막아내고 일진제강 유치로 기회를 만든 저력이 있는 구장입니다. 순창 국민 여러분,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곳이 순창이라고 합니다.
장수백세와 힐링의 고향이며 장류와 함께 소스 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는 고장입니다. 남원 시민 여러분, 저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지리산에서 자랐습니다. 남원은 춘향 이외에 미래의 먹거리가 필요합니다. 산악철도, 남한읍성 등 관광산업을 키우겠습니다. 기호 2번 박희승을 성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김용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당 후보 기호 1번 김용호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올해 나이 40살입니다. 젊다면 젊은 나이에 남원에서 8년째 변호사로 일하다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고 하니까 일찍부터 출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핀잔 같은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출세가 목적이었다면 우리 지역에서 당선되기 쉬운 야당을 선택했지 당선이 어려운 여당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새누리당 후보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힘으로 지역 발전을 시킬 수 있고 소신껏 정치를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여당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싸우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전략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 후보의 기조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끼리 핵심 공약 토론 시간인데요.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상호 검증해 보는 시간입니다. 토론 방식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먼저 한 후보가 자신의 핵심 공약에 대해서 발표하고 이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두 명의 후보가 순서대로 반론을 제기하고 발언권을 가진 후보가 다시 재반론하는 방식입니다.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는 시간은 1분이고요. 그 후보의 왼쪽 방향에 있는 두 후보가 순서대로 반론을 제시하고 후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론과 재반론 시간도 역시 각각 1분입니다. 모든 후보의 반론을 다 받지 못하고 왼쪽 방향으로 있는 두 후보께만 반론 기회를 드리는 점을 양해해 드립니다. 맨 끝에 앉아 계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맨 앞과 두 번째 앉아 계신 후보들이 반론하시면 됩니다. 공약 발표는 1분이고요. 반론과 재반론도 1분이라는 말씀 다시 확인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핵심 공약 첫 번째 순서 이용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의 핵심 공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농촌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자유무역협정 체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대기업의 수출로 우리의 대한민국의 부를 늘릴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에 희생이 되는 것이 농어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농어촌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기업체가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농어촌으로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무역이득 공유제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의 경쟁력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가 공약으로 제시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 서울에 있는 어르신들은 전철을 마음대로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이나 천안까지 늘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에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버스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남원의 산내 같은 경우에는 무려 4,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병원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정작 병원비는 1,000원, 2,000원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65세 어르신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버스비를 무료로 하는 공약을 제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용호 후보님의 핵심 공약 들었고요. 이제 순서에 따라서 박희승 후보부터 먼저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경제 민주화와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익 공유제 법제화 및 상가 임대차 보호 강화, 중소기업 적합 업종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용호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경제 민주화, 양극화 해소 방법이나 사례 또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요. 그다음에 따뜻하고 정의로운 복지 정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정책과 마을회관, 경로당을 신개축하고 냉난방비를 현실화하여 행복한 100세 인생을 지켜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복지정책 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제민주화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사실은 격차 해소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농촌의 격차, 대한민국의 부의 돈의 90%를 1%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형적이죠. 그래서 우리 농촌 같은 경우도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체는 수출로 많이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돈을 사실은 자기들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피해를 보는 FTA 피해를 보는 우리 농촌으로 환원해야 된다고 하는 법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따뜻하고 정의로운 복지정책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 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버스비를 무료로 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양로원이나 경로당에 가면 사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교대로 밥을 해먹고 있어요. 그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세 드신 분이 이 밥을 짓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취사 도우미를 좀 제가 비용을 대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네, 두 분의 반론, 재반론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영호 후보께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이영호 후보님의 좋은 공약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영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따뜻하고 정의로운 복지정책 추진이라는 공약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복지관 하나 짓는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 고유 권한이 입법 기능인데요.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취사 도우미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장애인 권리보장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이 이러한 장애인 권리보장법인데요. 등급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또는 부양 의무제를 좀 폐지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 후보님께서 그런 복지관 건립 등과 같은 이례적인 어떤 단편적인 거 말고 근본적으로 어떤 복지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어떤 입법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복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돈을 충분히 내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가 가진 돈의 일부를 가지고 취사 도우미를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지역별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남원이나 임실이나 순창이 아니라 국가 전체 차원에서 사실은 이것을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복지 관련 법안에 이런 조항들이 사실 얼마든지 넣을 수 있고요. 이런 법안을 저는 하여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버스비를 좀 낮추는 방안 이런 것도 논의를 할 것이고요. 사실은 일부에서는 충분히 이 어르신들의 버스비 무료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혹은 약국에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금을 댈 수 있다, 돈을 낼 수 있다, 자선금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용 후보님의 첫 번째 핵심 공약 토론 들어봤고요. 두 번째 순서입니다. 박희성 후보께서 핵심 공약 토론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발표해 주십시오. 임실은 옥정호 주변 순환도로를 개설하여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편의를 돕겠습니다. 또한 옥정호와 섬진강을 연계한 친환경 관광 특구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순창은 장류와 함께 소스 산업을 키우겠습니다. 세계 소스 산업의 성장에도 한국의 소스 산업 기반 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순창이라는 지리적 표시를 이용해서 대기업들이 많은 소득을 올리는데도 공장은 순창에 있지만 본사는 서울에 있어서 그 이득이 대부분 세금 등이 지리적 권리를 갖는 순창에 남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입법적으로 해결해서 순창에 환원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본사를 순창에 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은 관광에 집중하겠습니다. 저는 국제조각 페스티벌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조각가들의 작품을 전시할 조각공원을 만들고 서남대에 도예 조소 등 특화학과를 만들어 서남대 정상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용호 후보의 반론 순서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박희성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옥정호 섬진강 권역 친환경 관광 특구 조성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옥정호가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제조정으로 상수원 좀 축소가 됐습니다. 현재 이 옥정호와 관련해서 섬진강과 관련해서 섬진강의 에코뮤지엄 사업 그리고 옥정호 제2순환도로 건설
그다음에 이 지역의 수상 레포츠 타운 등 사업을 시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착수한 건 아닙니다만 시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관광특구 조성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예산 소요액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예산 조달 방법은 어떤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이 순창 남원 임실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면 그 의원과 자치단체 장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협심해서 중앙에 가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그러한 계획을 만들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얘기 말고 어떤 걸 추진하려고 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관광을 위해서 옥정호 주변 순환도로 계획, 그건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옥정호와 섬진강 연계한 친환경 관광 특구 조성에서 요즘은 사람들이 어떤 찾아가는 관광, 어떤 좋은 경치나 좋은 상품이 있다면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모이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도 같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세세한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임실군과 또 순창군과 협력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반론과 재반론을 들었고요. 이번에는 강동원 후보께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박이승 후보의 공약 임실 것 한번 묻겠습니다.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을 하고 섬진강 권역에 친환경 관광 특구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혹시 옥정호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네, 뭐 학교 다닐 때도 가보고 학교 다닐 때 최근에는 언제 가보셨죠? 뭐 최근에는 뭐 지나가 보기만 했습니다. 예. 자, 옥정호가요. 순환도로를 가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돼서 이 정읍과 상당히 갈등 구조에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지금 박 후보께서는 지자체 장과 기초 의원들과의 그 논의를 강조했는데 이것은 부수적인 하나의 수단이지 후보로서의 공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에서 국제조각 페스티벌을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남원의 컨셉과 맞지 않습니다. 남원은 전통 문화가 있는 것이고 역사 문화 유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내세우는 판소리가 전주의 이 소리 축제를 뺏겨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지금 컨셉도 맞지 않는 조각 페스티벌을 하고 유치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갈등 해소하고 그 정읍시와의 관계 그런 부분들은 제가 분쟁 해결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남원의 그 국제조각 페스티벌 유치 부분은 그 단순히 조각품을 만들어서 어떤 전시회를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일본에 있는 유명한 조각가하고도 접촉을 했고요. 그래서 부산 국제영화제 같은 그러한 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원이 사실은 과거에 여러 가지 역사적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관광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각 이런 전시회를 매년 하면 그 조각품들이 쌓이고 네, 정리해 주시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서남대와 연결해서 도예, 조소, 유리공예 등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못 하신 말씀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네. 혹시 기회가 되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핵심 공약 세 번째 순서는 김용호 후보십니다. 네, 먼저 발표해 주십시오. 예, 우선 남원 지역의 자존심이자 남원 지역의 유일한 대학인 서남대학교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창에 가면은 복흥 쌍치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순창에 있는 밤제 터널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임실에 가면은 우남 지역을 한번 가봤는데 상당히 선거운동 하는 것조차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곳이 임실인지 임실 우남면인지 아니면 정읍인지 헷갈릴 정도로 지리적으로 매우 열악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리고 옥정호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민들의 어려움 해결과 관광 자원 활성화를 위해서 옥정호 순환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강동원 후보께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김용호 후보께서 서남대 정상화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져준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서남대 폐교 조치를 했던 지난 2013년 1월 7일 이후 저는 당시 서남수 장관을 만나서 담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교 위기에 있던 이 서남대를 정상화 쪽으로 길을 터서 임시 이사를 파견했고 그 뒤에 수도 없는 이 여러 가지 정책 협의를 통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해는 국악학과와 골프학과가 다시 신설이 돼서 학생 증원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 남원 시민들이 바라는 이 대학, 소위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지론인데 지금 우리 이용화 전 재단 이사장께서 재직 시에 지금 우리 김 후보께서 고문 변호사로 이러셨던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하셨던가요? 예.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면 아니 그거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한 가지. 이 반론 시간이 돼서 우선 반론 듣고 네. 예. 우선 저는 이용화 그 설립자가 실권을 쥐고 있을 때 고문 변호사를 한 건 아닙니다. 그 뒤에 문제가 터졌을 때 비리 재단을 몰아내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서남대학교 많은 교수님들이 자치기구를 결성했는데요. 그때 고문 변호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치기구 쪽에서 자치기구 편에서 재단에 반대해서 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무료 변론이라든가 무료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남대를 정상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서남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의대 폐지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서남대학교에 대해서 그 의대 그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서 서남대학교가 그 교육부를 상대로 해서 그 모집 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처분을 다시 받아서 현재는 임시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정리 부탁드립니다. 짧게. 예. 네, 이 서남대 의대 정상화가 일단은 서남대 정상화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용 후보께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인데요. 우리 김용호 후보께서 당선이 돼서 서남대가 정말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대학이라고 하는 게 그 지방, 지역에서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있는 도시와 없는 도시라고 하는 게 정말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서남대가 정상화하기 위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돼 있어서 명지 재단입니까? 이쪽이 좀 여러 가지 좀 부실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예수병원을 갖고 있는 다른 쪽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둘 다 재정적으로는 튼튼하지 못한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갈등 구조가 있는 것을 어떻게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근본적인 것은 대학생들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남대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지방의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이 적어서 하는 위기가 굉장히 큰 것인데 근본적인 것인데요. 조금 전에 강동원 우리 후보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이 서남대처럼 어찌 보면 지방에 있는 대학의 근본적인 위기 극복 방안이 과연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 뭐 대학에서 신입생 모집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서남대학교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서남대학교에서 해야 될 일은 그 설립자 이용화 씨가 횡령한 교비에 대해서 좀 회수하는 절차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재원을 마련해야지 다른 그 학교 인수와 관련한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원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에 지금 교육부에서 대학 지원을 갖다 중단한 상태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 그 부실학교 지정을 해제하고 학교의 그 재정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해서 그리고 나서 다른 학교를 인수할 분들 그 단체와 협상을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용호 후보의 핵심 공약 토론 들었습니다. 서남대 정상화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순서는 강동원 후보 차례입니다. 먼저 발표해 주십시오. 네, 저는 우선 지리산 산악철도를 조기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단계 구간으로 주천면 육모정에서 고길이 구간 이것을 반드시 제가 당선되면 임기 내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교룡산성과 용성관 그리고 가야 고분군 이것을 국가문화재로 승격시켜서 국비로 완전 복원함으로써 남원의 새로운 관광 벨트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새만금에서 정읍과 임실, 남원으로 연결되는 동부 내륙권
이 국도 4차선 건설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읍까지는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정읍 신태인에서 임실과 남원으로 연결되는 이 동부내륙권 국도는 현재 예타 중이기 때문에 제가 임기 중에 이 부분을 반드시 완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강동 후보님의 핵심 공약 토론이었고요. 이영 후보님께 먼저 반론 기회 드립니다. 공약 다 세 가지 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얼마나 이제 실현 가능하고 조기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리산 산악철도 지금 이제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용역에 들어가서 그 좋은 결과가 나와서 빨리 예산을 확보해야 될 텐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 강동원 후보께서 현역으로 계실 때 현 정부와 얼마나 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 하나고요. 또 한 가지 역시 공약은 지자체 장과 예를 들어 시장과 군수 또 도지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그동안에 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손을 잡고 해야 될 텐데 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공약이 얼마나 실행 가능할까. 예산이 오히려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면 유권자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지금 정부와 협력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하셨는데 제가 소속해 있는 상임위원회가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과 이 문제를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던 것을 제가 예결 소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반영을 시켰고 또 7개월 동안 연구를 해서 법 개정을 시켜가지고 궤도운송법을 개정해서 국회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또 특히 지자체장과 도지사와의 협력이 좀 원활하지 못했다. 좀 갈등이 있었다 그러는데 갈등 없었습니다.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그 사람들의 주장이지 제가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갈등이 있었으면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렇게 성사됐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반론할 수 있습니까? 네, 짧게. 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산악철도의 용역비 10억도 네, 역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강 의원도 듣고, 하셨지만 여기까지 듣고 시장이나 조금 이따 도에서 다시 한번 했다는 기회를 만들어 말씀 보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겠습니다. 네, 두 분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두 분께 주어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이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박희성 후보께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공약 감사드립니다. 지리산 산악철도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정말 남원시청에도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을 짜고 입안을 하고 또 시장님도 적극 협력해서 이러한 지리산 산악철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만들었다는 데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일부 기여를 하신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리산 산악철도가 한 34km 정도 총 연장, 그다음에 사업비가 3,300억 원 정도 소요되고 시범 구간 1km 추진에도 300억 원의 예산과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3,300억 예산의 구체적인 확보 방안과 3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조기 완공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방문화재인 용성관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문화청에서는 경주 황령사나 남원 만복사와 같이 구체적인 고증자료가 없는 유산에 대해서는 복원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것인지 복원 사업을 일반 사업으로 추진한다든지 예산 대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흑색 선전입니다. 시청자에게 사과를 해야 될 대목이 나옵니다. 우선 두 번째 것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용성관이나 교룡산성이나 가야 고분군의 국가문화재 추진은 지난해 3월 18일 문화재청장을 남원으로 모시고 하루 종일 현장을 다 다녔습니다. 거기에서 약속을 한 사항이고 현재 남원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그 엄연한 현실을 사실과 다르게 말한다면은 이것은 후보께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잘 됐다면 다행입니다. 예. 산악철도 문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강 후보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후보자들의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다 보니 저희가 조금 더 들어야 될 토론들을 마저 못 듣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이 다음 순서에 좀 반영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토론이 아주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이면서 아주 활기찬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주 MBC가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끼리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후보자께서 가장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힘있게 주장하시고 또 상호 토론을 활발하게 자유롭게 진행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유권자들께서 많이 기대하시고 또 눈여겨보시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각 후보자들께 드리는 시간은 각각 6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한 후보가 토론의 주도권을 잡고 6분의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상대방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집중적으로 상호 검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토론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는 후보는 한 후보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효과적인 토론이 되기 위해서 질문은 가급적 짧게 해주셔서 상대 후보와 충분한 답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도권 토론의 첫 번째 순서는 박희승 후보입니다. 박희승 후보님,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시작해 주십시오. 이영호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경선 관련해서 다른 후보들은 이영호 후보께서 영입 후보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영호 후보께서는 국민의당 영입 후보가 맞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영입 후보가 아니라 영입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 뜨거운 성원 덕분에 국민의당 영입 후보로 발탁됐다는 문자를 보내신 것은 맞으시죠? 제가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원봉사자가 보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제가 영입된 것은 TV에서도 많이 보고 언론에서도 수없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없습니다. 다만 선관위와 중앙당의 소통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엊그저께 받은 국민의당의 공동대표 이름을 받은 이 문서에는 제가 영입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사기관에 추후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29일 이영호, 김철근, 강현재, 김경진 등 4명이 국민의당에 입당했다는 시사뉴스 기사를 보면 영입 후보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없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영호 후보께서는 당 후보로 무소속으로 여러 번 선거에 출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은 한 번입니다. 네네. 남원 시장을 오래 전에 한번 출마를 했던 것이고요. 그게 오래 전 얘기입니다. 네, 한 번입니다. 이영호 후보님의 경력을 보면 많은 일을 하신 걸로 나옵니다. 특히 2013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국회 사무처 홍보기획관, 그래서 이사관급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2013년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시기인데요. 새누리당 권력에서 국회 사무처 홍보기획관을 하셨는데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그거 가지고 저한테 엄청 흑색선전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한데요. 답변하시면 전혀 현 정부와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제가 사실은 개인적인 인맥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고 당시에 제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공모를 했습니다. 언론에 공모를 했는데 제가 사실 신청을 했고 우연치 않게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연임 시도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이 내정된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 간에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3의 인사인 저한테 왔던 것이지 지금 일부 상대 쪽에서 제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저런 얘기들 마치 제가 새누리와 무슨 인연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엔 그 고위직 자리를 쉽게 찾아가기 힘든데 아마 그래서 제가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강동원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강동원 후보께서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반값 비료값, 반값 농약값 등을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의정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이 빠졌다고 하는데 빠진 이유가 뭐 있으신가요? 진행한 사실을 전부 의정보고에 적시했습니다.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금방도 예. 다 적시한 사항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지금 반값 비료나 예. 또 이 반값 기름 예. 이 문제는 전부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이다. 일일이 설명을 하면 굉장히 길지만 제가 이 국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난해 그 이제 19대 때 후보 때는 비료 담합의 사실만 인지를 하고 갔었는데 국회를 가서 보니까 농약과 비료, 농기계까지 전부 담합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농업 자재 네, 알겠습니다. 너무 답변이 좀 길어지시면 제가 또 다음 질문이 조금 짧아지니까요. 예,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지금 짚고 가는데요. 이건 현재 진행형이다. 진행형이다. 국회에서 예, 지금 이 알겠습니다. 내용이 계류 중에 있어요. 예, 진행형이다로. 예, 반드시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행형으로 저도 정리하겠습니다. 그 이번에 공식적인 기록 보니까 전과 3회에 그 내용 중에 음주가 2번 있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불찰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시는 분께서는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와 같아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아야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듯이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도 한뜻이 되어야 정치도 행정도 안정된다는 말 같습니다. 강 후보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당연합니다. 예. 그런데 최근 지난 4년간을 보면 시장 군수들과 엇박자가 난 것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인데 이에 대한 강 후보님의 입장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분명하게 바로 잡겠습니다. 네. 이거는요, 근 30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 누려왔던 우리 구민주당, 지금 현재 더 민주의 기득권을 누려왔던 사람들의 패권입니다. 자, 보십시오. 최근에 장영달 예비 후보를 모시고 왔던 분들도 기득권 세력이었고요. 또 지금 강동원은 지역위원장이 안 된다. 강동원은 공천을 줘서 안 된다. 지방 의원들이 전부 연판장 받아가지고 중앙당에 올리는 거 이거 지역 패권주의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박 후보는 열심히 돕고 있어요. 그러면 일면식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없었어요. 왜? 지금 이런 사람, 우리 남원의 현장의 이 일은 이겁니다. 자, 강동원은 과거에 우리 위원장이었던 이강래 의원을 꺾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박 후보는 일면식도 없지만 우리가 같은 당이니까 도와주자. 그런 논리인데 그러면 왜 강동원이와 같은 당을 했을 때는 왜 이렇게 배척을 했습니까? 이게 전적으로 그쪽의 책임이죠. 저희 책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간관계는 건 상호관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거는요, 그쪽만 잘못이고 강 이거는 의원님은 제가 잘 우리 하셨는데 당에서 갑질을 당하고 있는 두 우리의 분 입장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네, 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토론이 아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미진한 말씀들은 본인의 주도권 토론 시간에 조금 더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희승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김용호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신데요.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과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조금 쉬운 얘기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희승 후보께 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박희승 후보님의 아드님과 따님이 선거운동을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사적인 질문인데 지금 두 분 말고 또 다른 자녀가 있으시죠? 이제 막둥이가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늦둥이가 한 명 있습니다. 예, 실례합니다마는 그 막내 자제분께서는 학교를 어디에서 다니고 계십니까? 단대 부속 중학교라고 서울에서 다니고 있죠? 네, 지금 서울 집에서 지금 후보님하고 후보님 그 사모님하고 그다음에 자제분들은 남원으로 다 주소로 이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제분 주소는 막내 자제분 주소는 옮기셨나요? 다 옮기지는 않았고요. 네. 저하고 집사람하고 큰딸만 옮겼고 그다음에 그 세대주가 한 명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둘째 아들하고 막내는 지금 서울 주소 그대로 있습니다. 그 박 후보님께서 3월 16일과 17일로 제가 이제 언론 기사에서 봤는데 지역에 명문 중고등학교를 육성을 하겠다라고 좀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막내 자제분은 이번 선거의 당락과 상관없이 혹시 우리 지역으로 전학을 시킬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좀 질문드립니다. 학교 선택 문제는 뭐 부모라고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사실은 지역 공약 중에 하나도 인재 육성인데 저도 아니 제가 질문드린 거는요. 그냥 전학시킬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만 여쭤봤습니다. 뭐 학교를 전학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 본인이 선택해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지역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셨는데 자제분을 지역의 학교에 보내면서 좀 더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뭐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용호 예. 후보님께 좀 질문 하나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저 근본적인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그 노인복지법이죠. 26조에 보면은 경로우대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그 수도권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를 갖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말고 이거는 사실은 지금 이용호 후보님께서 추진하시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복지 정책 중에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다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뭐 복지 정책 입법 좀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모든 복지 정책을 막나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제가 기회가 되면 김용호 후보께서 잘 준비하신 알겠습니다. 공약도 역시 제가 추진할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주도권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다시 이용호 후보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 광역 문화 관광 벨트를 조성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원과 순창, 임실 이 세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중간에 지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네. 어떤 식으로 어떤 특화 산업으로 관광 벨트를 육성할 건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남원의 경우에는 국악이라든가 소리문화 사실 이게 전주에 뺏겨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특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임실의 경우에는 치즈 그리고 119 안전체험관 같은 안전 테마파크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순창의 경우에는 장류가 핵심인데 그리고 또 남원 임실 순창의 경우에는 둘레길이라든가 그 섬진강이 있어서 이런 걸 좀 이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좀. 지금 좋은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지금 남원 같은 경우는 지리산 그리고 이제 광활루원 그 외에 역사 문화 여러 가지 많죠. 국악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 순창 같은 경우는 강천산, 장류 산업 그 외에 그 섬진강 그리고 이쪽에 임실은 옥정호 이런 것들이 이런 지역이 사실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도로를 다 유기적으로 뚫고 거기까지만 해주십시오. 공평하게 강동원 의원님께도 좀 보충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산악철도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산악철도가 처음 언론에 보도된 거는 2013년 4월 16일입니다.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요. 남원시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하고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지덕권, 산림치유원 이게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지리산권으로 유치를 했어야 되는데 좀 뺏겼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덕유산권으로 뺏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산악철도는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확보하셨다고 하는 철도기술연구 사업 예산 1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시범도입 예산 290억 원은 아직 정부에서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단 추진을 하려면은 그 시범 도입 예산 그 290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확보할 방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2013년 4월 6일 날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남원시가 MOU 체결한 건 맞고요. 이 기술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적지를 찾다 보니까 남원밖에 없어요. 지리산밖에. 그래서 남원시하고 MOU가 체결됐다는 강 것을 후보님. 말씀드립니다. 거기까지 우선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자꾸 잘라 죄송하고요. 다음번 주도권 토론이 강 후보님 수선입니다. 그래서 강 후보님께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강동원 후보님께 주도권 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박이승 후보께 묻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이내영 교수께서 말씀하시기를 4.13 총선 후보에 대해서는 시의원이나 도의원, 시민단체 활동 경험이 있는 후보가 지역을 잘한다. 그래서 지역을 위해 일할 경험과 경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자, 그렇다면 박 후보께서는 평생 판사 출신으로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한 경험과 경력이 전혀 없으시죠? 단문으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사라는 사실은 제가 판사 생활 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한 경험과 경력이 없으시죠?
뭐 굳이 따진다면 전주법원에서 자, 됐습니다. 2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예. 지역은 지금 전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임실, 순창, 남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주법원은 자, 남원도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네. 시급한 사안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 남원시의 경우 가장 시급한 사항이 뭡니까? 남원 지역을 따지자면 인구 감소, 그다음에 인구의 노령화,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지역 경제 침체 이런 부분 등이 가장 시급하다고 거기까지만 느끼고 듣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박 후보께서 예비 홍보물을 냈는데 더민주가 영입한 법률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임실, 순창, 남원 지역에 무슨 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뭐 딱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순창 관련해서는 지리적 표시 관련해서 그 이익을 지역으로 환원하는 그런 부분 됐습니다. 법을 예, 만들고 그 정도 준비하고 가지고는 있습니다. 뭐 연구 안 된 걸로 알고요. 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네. 박 후보께서 남원시 200면 출신이에요. 네, 맞습니다. 200면의 가장 당면한 현안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것은 남원시 전체하고도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200면 가장 큰 민원은요. 소재지 평촌에서 그 변전소까지 운봉 연자를 넘어가는 도로 4차선 확장입니다. 이 도로의 관할권이 어딘지 아시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그 네. 부분은 그러니까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합니다. 연구해서 그건 네, 검토해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용호 후보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네,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덕목 도덕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동의하신가요? 네. 동의합니다. 네. 3월 28일자 경향신문의 그 보도에 의하면 임순란 지역에서는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가 3수 만에 당내 경선 문턱을 넘어서 국회 입성에 도전한다. 이렇게 보도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서 3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한 번, 국회의원 한 번, 그다음에 이 뜻은 이루지 못했지만 경선까지 갔던 이 세 차례를 말한 것 같아요. 맞죠? 쓴 분이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네. 자, 그래서 이용호 후보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도 출마하셨고 시장도 출마하신 기성 정치인입니다. 정치 신인이 아니고. 그런데 지난 경선 과정에서 가산점을 받으셨더라고요. 예. 이건 정치 신인에게 주는 가산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저는 그 당시에 이 과열되면서 마지막에 한 후보가 재심을 신청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그 재심에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아니, 그 그러니까, 문제는 이미 그러니까. 깨끗이 정리가 됐고 정리된 것은 아는데 네. 제가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경선 신청할 때 본인의 이 이력서에 반드시 정당 경력이나 출마 경력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것을 적었는데도 말하자면 가점의 부분은 신인으로서 당에서 인정을 했다는 겁니까? 그때 이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혼선보다도 정확한 것은 아니, 저는 하여튼 이 문제가 저 없었고 죄송한데 좀 당에서 아무 문제 없는 걸로 단답형보다는 결론이 났다는 토론을 말씀을 주시면 드리고요. 됩니다. 그 부분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 이게 하나의 그 실수다, 착오다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상대 후보가 재심 청구를 했고 가처분 신청까지 하려다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후보가 서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라고 친다면 이것은 실수라고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대단히 지극히 이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인 도덕성의 한 흠결 사항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저는 지금 아마 지적하고 당헌 단계를 정확히 모르셔서 그런 건데 그 당시의 기준이 사실 지금 우리 강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당원 당규 제가 좀 봤는데요. 예, 뭐 이 당의 정치에 있어서 정당의 당원 당규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튼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문제는 현재 없지만 어찌됐든 과정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법과 규정 앞에 원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정치는 내 자신의 이익을 취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100% 동감하고요. 그래서 언제나 더 열심히 정치인은 하겠습니다. 네, 진실하고 정도를 거려야 된다는 것을 네. 저도 그렇고 우리 이용호 후보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예, 주도권 토론의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 주도권 토론은 좀 상호 간의 정책 비교와 토론들을 중심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단답형으로 이렇게 질문이 이어지는 것보다는 토론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주도권 토론의 마지막은 이영호 후보님 순서입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시작하시죠. 먼저 강동원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네. 모두 발언에서 사실은 그 아픈 심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강동원 후보하고 장영달 후보 둘 중에 한 사람이 저하고 경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3의 이제 인사가 공천됐는데 소위 전략 공천이지만 결국 낙하산 공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아픈 질문이지만 왜 컷오프가 됐고 또 그런 정말로 이 더불어민주당 덜 민주적인 이렇게 풍자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런 정치의 행태, 공천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당사에 이런 그 참담한 일이 언제 있었는가? 저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의 공천 기준이 이거였습니다. 가장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 그리고 상대 후보와 경쟁력이 있는 후보, 이렇게 해서 공천하기로 우리 당은 당규에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론 다 조사해놓고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이 전략공천이라고 해서 밀어버린다면 이것은 하나의 폭거죠. 우리 남원 시민, 임실, 순창 군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대신 전략 공천된 이 박희승 후보, 물론 박희승 후보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후보로서의 그러니까 지역 사회를 잘 알고 지역 현안을 잘 파악하고 정세를 아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수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제가 지금 이 상대 후보이기 때문에 제가 점수로 평가한다는 것은 예의상 옳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남원의 소위 이제 패권 정치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도 상당 부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지난번 시의원들이 특정 후보, 강 후보죠. 탄원서를 만들어서 이런 후보는 절대로 공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4년 전으로 돌아가면 저도 공천을 주면 안 된다고 그 당시에 이강래 전 후보하고 할 때 시장, 군수 모든 분들이 나서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아직도 그 유산이 계속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뿐만 아니라 이 남원 같은 작은 데에서도 역시 패거리 문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번 총선에서 정말로 좀 청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지적을 좀 드리고 이제 우리 박희승 후보께 묻겠습니다. 이 강동원 후보가 경선에서 컷오프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 같이 지금 오늘 토론 자리에서 같이 계시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한 데는 아마 지자체장, 그다음에 시의원, 도의원과의 그 갈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또한 아까 언급됐던 정가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반영돼서 중앙당에서 결정한 거 아닌가 싶고요. 자꾸 밀실 공천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공천 심사하는 분들이 엄격히 판단을 했을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이 아마 저를 선택한 부분은 저는 영입된 인재이기 때문에 아마 과거에 훌륭한 정치력을 보여주신 강 의원님, 장영달 선배님도 계시지만 미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이번에 전문가 영입을 많이 한 이유가 이번 총선 승리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까지 노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지금까지 공직에 있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강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남원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게 있습니까? 글쎄요, 자꾸 기여하라 하면 뭘 자꾸 기여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1년에 한 서너 번씩은 계속 남원에 내려왔고 지난해에도 저희 법원 워크숍을 남원 와서 1박 2일로 했습니다. 100여 명 이상 왔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남원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법원에서도 산악회장 등 구체적인 얘기를 자꾸 하라고 하니까 산악회장 하면서도 1년에 몇 번씩 와서 등산하고 남원에서 판소리 공연도 듣고 남원의 음식도 즐기고 여러 가지 남원의 실정도 보고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박희승 후보께서는 영입된 후보라고 영입된 인사인데 저도 사실 영입된 인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치열한 경선을 거쳤습니다.
문재인 대표 퀴즈라고 그러기는 좀 뭐하지만 문재인 대표의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문재인 대표하고는 무슨 사적 인연이 있습니까? 어떻게 발탁이 됐습니까? 문재인 대표님은 기자회견하는 날 처음 만났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고요. 저는 추미애 전 지금 최고위원과는 법원에서도 같이 같은 방에서 판사 생활을 했던 추억이 있고, 또 이재명 성남시장은 제 아주 친한 연수원 동기면서 친한 친구고요. 또 최재성 의원은 또 저하고 그 축구 모임을 몇 년 동안 같이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추천된 것이지 문재인 대표님 때문에 추천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 더 묻겠습니다. 이강래 전 의원하고 인척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이 의원님하고는 인척 관계는 전혀 없고요. 뭐 중학교 선배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입됐다고 한 이후에도 안양, 동안 뭐 이런 다른 데 출마설이 많이 나돌았는데 왜 그렇게 뜸을 들이고 고민을 하다가 뒤늦게 하루도 빨리 고향에 내려와서 준비를 하는 것이 옳을 텐데 너무 늦게 내려온 것이 아닌가. 다른 후보들 사실 눈비 맞아가면서 다 행사장 돌았거든요. 여기 나오지 못했지만 장영달 후보 저하고 같이 명함 나눴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아픈데 너무 늦게 결정해서 너무 남원 임실 순창의 유권자들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조금 나중에 마무리 말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의 토론이 아주 긴장감 넘치는 토론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뜨끈뜨끈한 토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은 지금 전주 MBC가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남원 임실 순창 지역구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사회자가 질문을 드리면 이 4명의 후보자께서 순서대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해 주면 되는 시간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원의 인구는 2015년 기준으로 8만 명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6개 시지역 가운데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죠. 임실과 순창 역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 모두 경제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의 인구는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지역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아까 후보자들께서 여러 번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이 낙후하고 청년들은 빠져나가는 악순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책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갈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드리고요. 먼저 김용호 후보께 먼저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인구 대책하면은 항상 나오는 얘기는 일자리 늘리기입니다. 근데 일자리만 늘린다고 우리 지역 인구가 늘어날까요? 젊은이들이 몰려올까요? 아닙니다. 즉 교통망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전주나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분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남원에서 살고 있는 제 아내에게 시집와 살고 있는 제 아내에게 매우 고마운데요.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임신 준비부터 임신을 했을 때 그리고 출산을 했을 때 마땅히 갈 산부인과 없습니다. 산후조리원 없습니다. 육아할 때요 아이들 아파도 마땅히 갈 전문병원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또 어떻습니까? 교육 환경 열악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문화생활, 여가생활 즐길 만한 곳도 없습니다. 일자리 늘리는 거 더하기 그리고 여성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지역 인구 감소를 막고 활기찬 젊은 지역으로 만드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강동원 후보님 차례입니다. 네, 우리 지역이 낙후된 이유가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경제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의 문제라고 봅니다. 생산의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 도시이기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사실은 1931년도에 전남 순천과 남원은 같은 날 읍승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남 순천은 16년 만에 시로 승격이 됐고 남원은 50년 뒤인 1981년도에 시 승격이 됐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당시에 18만이었던 남원은 현재 8만으로 줄어들었고 당시에 10만 수준이었던 순천은 30만 도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순천의
교육 도시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은 이 교육 문제를 지자체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교육 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이용 후보 차례입니다. 그 지방의 그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 비단 뭐 우리 지역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알다시피 대한민국이 200개 국가 중에서 최저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고,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살률은 최고인 뭐 이런 상태인데요. 우선 우리 농촌 지역의 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귀농귀촌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베이비 부모들, 그러니까 지금 한 60 전후의 연령을 가진 분들이 수도권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분들이 일정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와서 농촌에 적당한 그 소득,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나 1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반을 만들어주면 저는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젊은 층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청년 일자를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역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교육의 문제입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교육을 받아도 정말 앞으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네. 희망과 비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이제 박희순 후보님 차례입니다. 지역 낙후와 인구 감소 그리고 노령화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인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결국은 좋은 교육과 일자리 맞는데요. 제가 국제 조각 페스티벌을 유치하겠다고 거창한 프레이즈를 낸 것도 부산 국제 영화제처럼 세계적인 그런 축제를 페스티벌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파생되는 효과는 지금 남원의 문제점, 순창 임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거쳐가는 관광지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러한 조각품들을 매년 양산해 내서 곳곳에 설치해 둔다면 아마 1박 내지는 2박을 꼭 해야 되는 그런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당연히 춘향전이라는 광활루라는 테마, 그다음에 남원읍성 복원, 그다음에 동편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 콘텐츠들이 같이 융합해 간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 건강한 일자리와 그다음에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남원이 될 수 있고요. 그와 아울러 서남대도 그러한 관련된 학과를 신설해서 학생들도 들어오고 또한 여러 가지 교육, 일자리 창출도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듣는 사이에 후보자 토론회가 이제 막바지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발언 순서는 기조 발언과 반대 순서로 시간을 드립니다. 먼저 김용호 후보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또한 경제 성장률도 최하위입니다. 반면 충청도는요, 경제 성장률 1위, 그리고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충청도는 그 여당과 야당, 주민들이 잘 선택을 합니다. 55%, 45%, 그리고 반대로 45%, 55% 이런 절묘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전북은 100% 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없습니다. 경쟁이 없는 곳에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미꾸라지 어항에 메기 한 마리 집어넣는다면 미꾸라지가 활동력을 많이 갖는다고 하죠. 우리 지역도 반드시 그렇습니다. 아들이 좋다 해도 10명 모두 아들인 경우보다 아들 9, 딸 1명 있는 게 더 낫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습니다. 저 김용호한테 막내 딸처럼 일할 기회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희순 후보님 차례입니다. 존경하는 임순란 주민 여러분,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당의 영입 인재지만 당의 엄격한 공천 심사에서 검증된 후보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 지역의 분열의 골을 많이 느꼈습니다. 주민들은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제가 통합과 화합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순란 주민 여러분, 저는 법원에서의 분쟁 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 정치도 행정도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지난 4년 갈등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바로 주민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기호 2번 저 박희순과 함께 지역 통합과 발전 그리고 정권 교체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용 후보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에게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호남을 대표하는 거대 야당은 계파 싸움과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했습니다. 우리 서민의 삶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선거 때가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호남의 표를 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군 의원들이 총출동되어 지금 표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선거가 끝나면 또 호남을 외면할 것입니다.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당이 호남의 자존심과 호남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저 이용호는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청년의 미래를 위해, 낙후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우리의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첫 번째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용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강동 후보님 마무리 발언입니다. 네, 존경하는 임순남 유권자 여러분. 네, 저는 지난 3년 9개월 동안 총 243회를 지역 순방을 했습니다. 700일 동안 지역을 누비면서 현장 정치, 생활 정치, 그리고 민생 정치를 실천했습니다. 역대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일을 잘한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발전이 막 시작됐습니다. 이 발전의 기회를 여기에서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역 발전을 중단하느냐, 계속하느냐 하는 가름자입니다. 지리산 산악철도 건설을 중단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당선돼서 복당하겠습니다. 복당해서 당을 새롭게 혁신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이룩하겠습니다. 강동원을 당선시키는 것은 정의를 살리는 것입니다. 저 강동원을 반드시 당선시켜서 지역 발전을 시키는데 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의 마무리 발언을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4명 후보자들의 기조 발언을 시작으로 마무리 발언까지 토론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전주 MBC가 생방송으로 마련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남원 임실순창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유권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남원 임실순창 선거구 유권자 여러분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토론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4분 후보자들께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같은 시간이죠. 오전 9시 45분부터 익산시 갑 선거구 토론회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